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슈퍼스타 이혜수입니다. 국내 최다 일일 확진자와 미국 코로나 백신 배송이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체감하는 코로나 피해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나 주가는 내년 백신으로 인한 정상화 기대에 미리 오른 상황이어서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조용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 전략 더 똑똑하게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이 있어서 참 든든하네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지난주 뉴욕 시장도 조정 장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도 오늘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열된 시장 대비 조정인 거지 쉬어가는 시장에서도 좀 힘이 느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지난주에 약간의 숨고 고르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나 S&P 보시면은 3대 지수 대부분 다 약간의 하락, 1% 미만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은 뭐냐면 공포와 탐욕 지수 93까지 치솟았던 이 지수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는 76까지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12월 20일 선물 만기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조정이 있다면 그때까지 어떤 조정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구간에 공포와 탐욕 지수는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어떤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포트폴리오로 2021년을 맞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를 놓고 보면 결국 유동성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의 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은 지금 미 연준 대차 대조표가 크게 증가를 했죠. 7.24조 달러 정도 되고 약 3.1조 달러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속적으로 저를 놀라게 하는 숫자는 바로 M1 증가율입니다. 이 수치가 정말 너무나 많이 치솟아서 지금 현재의 숫자로는 거의 65%대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1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보면 한 달 동안에 자그마치 1조 달러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동성으로 본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나 환경을 보시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숫자가 분석이 됩니다. 지금 M2로서 계산을 했더니 적정한 S&P 500 같은 경우에는 4,218포인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252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금 지수들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또한 정말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도대체 이 유동성이 얼마나 지수를 과거 비교했었을 때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만 포인트, S&P 같은 경우에는 4,800포인트까지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조정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은 여전히 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해외 주식 슈퍼스타 시청자라고 하시면은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자, 한 주가 지났으니 현 장세를 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전략 재정비 좀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적극적인 유동성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경제 성장률과 이어지기보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연결이 되면서 어떤 시장의 하락 장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아니면 시장 안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치주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성장주 비중을 약 7, 가치주 비중을 약 3, 그러니까 7대 3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차트가 나와 있듯이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지금 미 연준이 올려주는 숫자인데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숫자가 아직까지는 1.92% 정도 되고요. 과거의 고점이었던 2018년 초에 2.4%보다는 아직 확연하게 낮은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크게 급등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 숫자를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듯 했으나 다시 조정을 받아서 안정적인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많이 오르는 듯 했으나 1.7%의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약 한 1.6%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급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놓고 보면 그만큼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유가에서도 오고 있고 또 온라인 매출 비중이 워낙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겠으나 그 상승 추세는 천천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점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지금 현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한 10% 정도, 좀 더 많이 가져간다면 한 15%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안전자산 그리고 낮은 금리에 좀 익숙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차트 한번 올려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 규모 보시면 아주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금리,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다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10년 국채 금리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도 또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2007년 이후에 이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서 4%대부터 지금 1% 미만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약간의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가치와 성장주를 들여다보는 이 주가의 퍼포먼스 자체도 앞으로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빠르게 치솟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금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0년 국채금리나 5년 국채금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풍부한 요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보다는 안전자산이나 금이나 대체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시프트를 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순환의 끝물만 보면서 내 계좌는 손실만 보는 패턴이 자꾸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자도 좀 잘 맞춰야 되고 포트의 성장주와 가치주 전략을 좀 잘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트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짜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그리고 이 주식들이 상승하기 시작한 주기로 따지자면 빨리 본다 하더라도 2013년, 14년, 늦게 본다 하더라도 2016년, 17년 이때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장단기 금리차 전에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0.8% 정도 수준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숫자를 과거의 경기 침체에서 경기 확장으로 빠져나가는 주간의 금리들과 비교를 한다면 장단 금리차와 비교를 한다면 과거에 1982년 11월에는 0.83, 1991년 3월에는 1.03, 그리고 또 2001년 11월에는 1.94,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2009년 6월에는 2.4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엔 0.8에서 앞으로 이 숫자가 1.5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좀 갖고 나왔는데요. 미국의 500명이나 되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지금 앞으로 2021년에 가장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은 업종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기술, IT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 헬스케어. 이 두 개 업종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시각, 전체의 60% 이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파란 하늘색을 보시면은 가장 언더퍼포먼스,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을 것 같은 업종을 두 개를 뽑자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42%인 에너지, 그리고 44%인 부동산이 올라옵니다. 또 그 이외에 언더퍼포먼스를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아웃퍼포먼스를 못할 것 같다라고 뽑는 세 개의 업종이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 투자가 이런 쪽이거든요. 원자재,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쪽입니다. 금융업까지. 그래서 이런 쪽의 비중을 너무 크게 확 늘려버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대3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돌려보는 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개별 종목이나 개별 ETF들이 이런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으나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 개별 종목들도 ETF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ETF 탑 10을 한번 뽑아보시면 1등이 속스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도 SMH 또 반도체, 세 번째가 PBD 신재생에너지, 네 번째가 IBB 바이오, 다섯 번째가 TAN 태양광,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가치주죠. USMB, 그 다음에 XLV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ICLN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게 또 가치주입니다. IWN 중소형 가치주, 그리고 열 번째 FBT. 자, 이렇게 10개 중에서 8개가 성장주, 가치주는 2개 이렇게 나오죠. 또 11번부터 20번 쭉 보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치주 쪽은 1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성장주 비중을 7, 가치주 3 가져가도 상당히 가치주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TF는 그렇고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종목들을 보더라도 가치주와 성장주의 믹스가 가치주 3, 성장주 7 이 정도가 나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치주 쪽이고요. 다초 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성장주,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바이오 성장주, 퀄컴 반도체 성장주, 5G 성장주, 리시아 모터스가 약간의 이제 가치주, 중소형주, 그다음 테라다인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다음에 길리 자동차는 전기차, 그리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게 이제 레스토랑이니까 가치주 쪽이 되겠죠. 그다음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컴스코프 홀딩스 5G.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치주 쪽이 2개, 3개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11등부터 21등을 쭉 보더라도 여기서 가치주로 올라오는 것이 렉스노트 정도, 그 이외에는 또 레스토랑 브랜드 정도,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8대2, 7대3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태양광, 5G, 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기차, 클라우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 10 종목으로 보니까 가치주와 성장주의 비중이 7대3, 8대2 정도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야기를 섹터로 조금 더 좁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참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ETF 중에서도 속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5G도 떠오르고 있죠. 지난주 5G 미국 대규모 경매 이후에 지금 그 밑단에 있는 통신 장비 업체들도 수주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섹터 본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지난 10월 말 11월 초부터 반도체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속스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난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구간에 자그마치 27.4%나 이 속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약간의 조정, 약 4%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연결이 되는 5G 쪽을 보시면 5G의 FIBG라는 ETF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약 20% 가까이 급등,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 정도 조정을 지난주에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와 5G 동시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죠. 그게 바로 퀄컴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가장 급등을 많이 해서 34%나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자그마치 10%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인데 IT 관련해서 이동통신 모뎀을 퀄컴으로서 봤는데 이거를 자체 생산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패닉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에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패닉 매도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애플과 이 회사의 퀄컴과의 계약은 앞으로 2019년부터 6년이니까 2025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출이 크게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퀄컴의 매출 비중 중에서 11%가 애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퀄컴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도체 팹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팹에 관련된 장비 쪽,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수요, 자, 이런 부분들이 2021년, 2022년에 큰 폭의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15%, 많이 가져가면 20% 이상까지도 전체의 반도체 비중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집중해서 그럼 퀄컴을 보면 적정 가치를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 가치 모델상으로서 보면 만약에 애플에 영향이 없다 하면 정말 상승 여력이 250% 넘게 나오고요. 애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앞으로 성장되는 부분이 아주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반대로 배당은 굉장히 크게 높일 거라고 계산을 했었을 때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한 250달러 정도 나옵니다. 즉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70%, 정말 많게는 25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퀄컴도 마찬가지, 또 반도체 장비, 자, 이런 쪽의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상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5G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코로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제 백신 보급과 동시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낙 긍정적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는 본부장님이지만 사실 세상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제 더블딥 가능성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지금 정말 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우려스럽습니다. 하루에 이제 150만 명 이런 뉴스가 나왔고 전 세계.
그리고 또 하루 코로나 사망자 수로는 13,000명이 넘게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분석하라는 결론으로는 더블 딕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죠. 자, 이 숫자가 지금 예상치보다 높은 81.4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미국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도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8.7%로서 더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저축률이 있죠. 이 숫자도 13.6%로서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신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다 이제 배급이 되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비가 빠르게 확대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늦어도 내년 3월 이때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4월 달에 백신은 완전히 거의 다 배급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상당히 두렵고 걱정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1917년대의 스페인 독감 그리고 또 2009년도의 사스 이럴 때도 다 보면 공포를 잡아먹어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가 계속 되다기보다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에 시장을 들여다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분석입니다. 잔존가치 모델 상승 여력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국내 시장 또 뉴욕 시장 현재 시점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승 여력도 각각 나눠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숫자들을 돌려봤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기업 실적은 한 주 동안에 또 올라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상승을 하는 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숫자를 가지고 또 금리도 좀 낮아졌고요. 이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선진국과 신흥국 분리해서 한번 보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선진국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나스닥 100,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스웨덴의 OMX. 자, 이렇게 상승 여력이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을 한번 보시면은 가장 매력도가 있다라는 게 대만. 자, 그 다음이 코스피, 그 다음이 베트남, 또 그 다음이 한국의 코스닥, 그리고 마지막이 중국 심천.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앞으로 달러가 어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신흥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국가들은 반도체 쪽이 유망하죠. 그래서 대만, 한국이 이렇게 높게 올라오고 또 베트남은 또 IT 쪽이죠. 전자 업종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 그리고 중국의 심천, 이것도 다 성장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흥국들의 매력도가 더 높아 보이고 여기에 특히 성장주들, 반도체, IT 이런 쪽이 매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선진국으로 되돌아가서도 나스닥 100이 가장 최고다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중소형주들 가치주의 투자, 미국 투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흥국의 매력도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상승 여력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자,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